진한 가뭄과 연이은 폭염으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되자 황숙주 군수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백제유적지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제유적을 잇는 이른바 백제문화특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설치한 지 35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난 전주 덕진연못 연화교가 내년에 철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 가뭄과 계속된 폭염으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뛴 상추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도 60% 넘게 올라 4kg 한 상자가 4만 원이 넘습니다. 양파와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양파는 3배, 대파는 2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양파도 올르고 상추도 올르고 지금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 하시죠. 시세가 다 올랐습니다. 지난 가뭄과 연이은 폭염으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역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무는 30%, 배추는 15% 이상 뛰었습니다. 마늘도 40%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하량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재배 농가들이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문제는 계속된 폭염으로 생육 부진이 예상돼 채소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여름이라 삼겹살도 먹고 야외로 많이 피서도 가고 하는데 그 상추, 깻잎, 고추, 양파 이런 거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훨씬요. 크게 오른 채소값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되자 황숙주 순창군수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 이어 활빈단이 황 군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군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황숙주 순창군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활빈단은 군수 부인이 공무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비서실장이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된 만큼 황 군수가 군민들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활빈단은 감사원 국장 출신인 황 군수가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순창군청 앞에서 비리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규명이 돼야 되고 군수가 정말 국민과 전북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석고대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황 군수가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과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즉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크게 타격을 받았을 텐데 우선 국민들의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황 군수는 조만간 공개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음 주에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안 잡힌 것 같아요. 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져 순창 군수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윤곽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에선 4군데 농어촌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위원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 명, 상한선은 27만 8천 명이 유력하며
전북에선 하안선에 못 미치는 정읍과 남원 순창, 고창 부안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4개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군산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발표에 따라 전북의 11개 선거구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함께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익산과 공주, 부여의 관광지를 연결해 이른바 백제문화특별시를 만든다는 통합 관광 사업의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옛날 백제 시대의 문화를 좀 더 조금 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작은 하나 구멍마다 이렇게 이제는 뭐 장식품에 구멍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도 이런 기술이 발달이 돼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함께 분석한 결과 백제유적 관광객은 내년에 267만 명에서 2022년에 407만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기간 익산 관광객은 112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백제유적지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과 공주, 부여의 백제유적을 잇는 이른바 백제문화특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 32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과 탐방코스 개발, 백제학 정립, 백제역사유적 지구 방문의 지정 등이 핵심 사업입니다. 익산, 공주, 부여 등 3개 시군에 걸쳐 분산된 8곳의 백제역사유적 지구를 하나로 묶어 관광벨트화해서 종합적인 백제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개발과 관광 투어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2022년까지 32가지 사업에 국가 예산 6,444억 원 등 7,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조만간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와 주민들로 이뤄진 서동선화제전위원회가 주최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서동축제가 2번 열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동선화제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서동축제 공동주최를 놓고 익산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오는 10월 9일에 축제를 단독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올 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동축제 개최를 거부했다가 백제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국화축제 기간인 10월 31일에 열기로 해 서동축제가 익산시와 주민주최로 2번 열리는 촌극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현수교인 연화교가 내년에 철거됩니다. 설치한 지 35년이 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 연못을 가로지르는 길이 260m의 현수교인 일명 연화교입니다. 전주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덕진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수교 이거 자체 건너오는 자체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너서 또 건너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전주에 많이 오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전주시가 이 같은 연화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설치한 지 35년이 지나면서 안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교각은 부서지거나 기울어졌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케이블들이 휘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에서는 보수 보강이 시급하고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각하고 상판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어라고 해서 현수교 연결선인데 그런 것들이 좀 지탱하는 의미가 없이. 철거는 내년에 8억 원을 들여 연못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지선을 띄어 진행됩니다. 매점으로 쓰이고 있는 연화정 건물도 함께 철거됩니다. 새로운 다리를 놓을지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게 없던 시절에 전주를 대표하던 연화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전이 추진되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 부근이 개발 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예비군 훈련장 부근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 이른바 천마지구 44만 제곱미터를 건물 신축과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예비군 훈련장을 옮긴 뒤 천마지구를 단계적으로 택지와 공원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폐 종이팩을 화장지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우유와 주스 같은 폐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량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친환경 화장지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를 주된 원료로 만드는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로운 정글을 배경으로 한 댄스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화가 이경래의 전시회와 엄상빈의 사진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깊은 정글에 있는 신비의 섬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인간새 페리온이 살고 있습니다. 페리온을 잡기 위해 섬을 찾은 사냥꾼과 섬을 지키려는 야생동물이 한바탕 대결을 벌입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정글을 배경으로 신나는 춤과 음악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조명하고 아름다운 의상 그리고 재밌는 소품들을 사용해서 어린이랑 아이들 모두 어른들까지 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용극입니다. 금빛 금전수 이파리가 모여 커다란 모란꽃을 이뤘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모란과 돈을 부른다는 금전수 잎은 부귀영화를 향한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빈 여백에 수많은 나뭇잎을 채워 넣었습니다. 모란꽃과 금전수는 세속적인 의미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수천 개의 봉제 공장이 들어선 서울 창신동. 임실이 고향인 홍순선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보낸 40년 세월, 푸릇했던 청년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사진과 인터뷰로 담아낸 개인의 역사는 한 시대의 기록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재 두 곳인 전북의 공공승마장이 내년 말쯤 5곳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장수군 승마체험장과 기전대 승마장에 이어 이르면 내년 말쯤 완주군과 순창군 그리고 군장대 승마장이 문을 열면 전북의 공공승마장이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말산업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말산업을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가 최근 마리수가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닭고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농림부는 내일까지 대형 할인 매장에서 생닭고기를 30% 할인 판매하고 12일까지는 800g 볶음용 닭고기 1+1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계협회와 닭고기 생산업체는 오는 12일 말복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삼계탕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주지역 상담실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상담 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빚던 40대 음식점 주인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2층 사무실에서 이모 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어깨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을 받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정읍이 36.6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익산이 36.2도, 전주는 35.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이자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덥다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치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독도 주변에 살던 바다사자의 일종인데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복 70주년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담아서 이 강치 벽화가 설치됐습니다. 표현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도 선착장 화강암 벽면에 포효하는 강치 가족이 도들새김으로 그려졌습니다. 높이 1m, 폭 1.7m의 벽화에는 우리 영토의 지킴이가 되달라는 글도 담겼습니다. 강치가 일제히에서 훼손됐던 것을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광복 70주년이 갖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같이 함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는 독도 주변에 5만 마리나 서식했지만 일제시대 일본인의 남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강치가 있던 섬이란 동영상을 만들어 과거 자신들이 어업을 했던 곳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데 강치를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실물 크기의 강치 동상 설치를 추진했지만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반대로 동상은 울릉도에만 세우고 독도에는 벽화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적어졌지만 독도 생태계 복원과 주권 수호의 국민적 염원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강치 같은 바다사자와 물개들이 독도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청정 환경 조성 사업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가은아, 서연아, 해바라기 보러 가자. 네. 여기 봐봐. 누구 닮은 것 같아? 소윤이.